싸우실 줄 알았는데 안 싸워서 싸울 만한 주제를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뭐. 싸울 만한 주제. 그게 뭐예요? 민주당이 어제 공천 룰 전대룰 개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비명계에서 이현홍 의원이 나치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제 밑에 실무선에 신당 작업을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일부 언론이 좀 보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인데 자 먼저 실장님 민주당의 이런 공천 룰 전대룰 개정 어떻게 민주당이 좀 정근대적인 당인데 왠지 싸울 것 같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네. 정당이 민주적으로 바뀐다는 건 일단 표의 등가성이잖아요. 대의원 한 명이 그 책임당으로 60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죠. 잘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풀어야 돼. 1인 1표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개딸들이 지배하는 것 때문에 극렬 뭐 극성 당원들 책임 당원들 때문에 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본인들도 스타를 만드시고 스타가 되시고 본인들 지지하는 당원들 많이 만드세요. 예?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또는 조직적으로 들어왔든 간에 그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른바 과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의원님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 지역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대의원 다 선정하는 건데 예? 그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사실은 개파 그 위에 개파 수장까지 가면 그 수장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다 결정하는 이런 과두정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대 20이 아니고 1대 1로 다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개딸이 지배하는 그런 당원 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그립감이나 그런 게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1인 1표가 맞는 거죠. 그 대의원제 뭐 예전에 생겼고 뭐 보완하게 생겼지만은 지금은 맞지 않다. 아니 왜냐면 김실장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좀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정당 민주주의가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예전에는 대리 투표 이게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랬지만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죠. 아니 이준석 대표도 그때 당선될 때도 뭐 맞습니다. 100% 그냥 국민 경선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더 이제 앞서가고 있는 제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더 그 부분은 앞서가 있어요. 대의원 제도는 맞아요. 민주당이 더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1대1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당연히 1대1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20%로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차후에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게 호남 정당 기반, TK 정당 기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이제 당원들이 너무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120만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근데 그 TK나 PK도 많아요. 그러니까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정당 가입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지만 요즘은 다 모바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뭐 정당 가입료 많이 안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균등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의원제를 할 이유가 없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득권들이에요. 소위 현역 의원들. 맞는 얘기니까 그나마 호남 당원이 많다는데 호남 국회의원 중에 최고위원 한 명도 없잖아요. 선출된. 그렇죠. 근데 무슨 뭐 호남 당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많다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자 그러면은 이준석, 이낙연 연대 가능성 이건 어떻게 이렇게 봐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서로 안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선거법이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면서 그것도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금은 진입 장벽이 3%인데 권역별까지 가버리면 진입 장벽이 7%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선거법이 오히려 제3지대의 그 거대 정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3% 진입 장벽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1당과 2당의 그 진절머리 내는 많은 국민들이 그럼 3당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거법의 그 병립형 회귀가 어쩌면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신당을 결심하고 시작을 한다면 네. 원래 당은요. 정당은 정권을 획득으로 모이는 겁니다. 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수권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양극단 예를 들면 극자, 네. 극우 양극단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른바 빅텐트가 가능한.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정당이 다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그립감이 강해서 원보이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 그립감으로 원보이스를 요구하는. 그리고 각각의 비주류가 전혀 설당이 없는 이런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 구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민주화돼 있고 그다음에 여야의 정권 교체도 왔다 갔다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경제 대국이에요. 사실상 선진국인데 갈수록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다원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치 체제는 이상하게 다원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다원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3당이 좀 유력적인 3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 그러니까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그립감을 가지고 세게 가다 보니까 3당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비주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3당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나 우리 사회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3당으로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는 것 자체는 찬성이에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건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사실은 민주당도 그런 차원에서 연동형을 한 거잖아요. 그전에 물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제 같이 어기게 된 건데 어쨌든 네. 그건 뭐 3당으로 가는 것 자체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좀 수렴되고 소수 계층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 그러니까 양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이익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신 내주는 그런 뭐 정당이 필요한 소외된 거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예. 근데 이제 문제 저는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할 거냐 하는 네.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윤석 전 대표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이미지 자체가 워낙 열려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보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계속 해오시면서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계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했을 때 지지를 계속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시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본인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또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거냐. 제가 그냥 두 사람을 뭐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몇 번 만난 경험으로 보면 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차이가 있지만 그 나이의 문제보다는요 사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그냥 판단이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이준석 전 대표의 사고 방식은 일치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격차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쟁자와 그러니까 동지는 정치적 동지는 10개 중에 한 가지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하면 10개 중에 9개가 같아도 못하는 거지. 동지가 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 딱히 뭐 될 거다 말 거다 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좀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두 분 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치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이 있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켜보자. 이런 말씀. 두 분이 뭐 의견이 거의 다 일치를 해서 어떡하죠? 아니 그 제가 신당 만들게 되면 영입하려고요. 나한테 영입인재 괜찮다. 안 합니다. 정치 안 해요? 네,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12월 27일 지금 뭐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다.
아니 높아졌죠. 높아졌다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 오늘 며칠입니까? 8일입니다. 8일이면 이제 20일도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럼 80%가 넘은 거죠. 네, 그러면 그만큼 높아진 거죠. 이게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물었을 때 네. 그때 딱 50일 남겨놓고 물었거든요. 기자가 오늘 50%인데 네. 매일 1%씩 올라가면 100%. 네,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준석 대표가 딱 50일 남았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비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무위원이면서 그 발언이 적절하냐 여부는 차치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나왔을 때 본인 책임하에 본인 정치를 하면서 본인의 발언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냐 아니면 다르냐 이게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고 장관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발언 못 하겠죠, 당연히. 근데 본인 정치를 할 때는 개혁적인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당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고 똑같은 소리 하면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도 버겁습니다. 한동훈까지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치인 한동훈의 이제 발언을 이제 보고 판단할 거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신당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관계를 떠나서 네. 왜 그러냐면 진짜 만약에 1%라도 변희재 씨 말처럼 그렇게 되면 진짜 나는 그게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양두교육이라고 얘기하고 비판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또 같이 가서 또 한다? 이거는 지금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근데 이제 물론 변희재 대표 말이 뭐 100% 맞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나 또 그럴까봐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길 바래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다시 손을 잡는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거는...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그거는 간다면 그렇게 할 텐데 받아들이기 힘들 비판을 거예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의 정치 인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엔 꼭 배지를 달아야 된다. 네. 안 달면은 정치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신 건데 이제 이게 네. 그 평시에 일반적인 선거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지금까지 그 세 번의 네. 실패를 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나이도 40이 넘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달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달아야 되겠지만 예. 지금은 본인의 그 배지를 다는데 물론 뭐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상황이 보수가 괴멸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체로. 예? 그러면 보수의 어떤 노화의 방주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집단이 같이 움직이는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 고민도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혼자 개인이 그냥 자기 배치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편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인지도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무소속이든 정당에 뭘 네. 하든 본인 배치다는 게 그렇게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뭐 대의를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변희재 대표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오늘 김철근 우리 실장님의 말씀이 맞을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이 12월 말쯤 되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일인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 양인주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네. 김철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옳은 말씀이고 최재문 교수님 자리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 뭐 두 분 생각도 같은데 제 자리를 대신하는 최재문 교수님은 굳이 막 매부쇼 끝나고 힘들게 오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딴 시간에 하면 돼 또. 딴 시간에. 오늘 뭐 첫 조합으로 오마이TV에서 첫 조합으로 맞춰봤는데요. 재밌었고요. 너무 시간이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자리도 마련해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고 자 그래도 김철근 실장님 지난번에도 오셨고 오늘 또 두 번째 오셨지만은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또 인사 말씀하신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끝말씀. 그렇게까지 지난번에 네. 오마이TV 얘기했는데 제가 오마이뉴스가 네. 처음 창간됐을 때 그때 광화문에 아마 사무실이 있었을 건데 예. 그 광화문 사무실에 그 처음 인터뷰어로 제가 그 모셨던 고 박상천 장관을 모시고 그 오마이뉴스에 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오래됐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역할을 네.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 더 번창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준비된 멘트 너무 좋습니다. 늘 준비돼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인 늘 준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